오늘은 5번째 시간이죠. 보육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원장님이 된다면 보육교직원, 영유아, 부모, 행정기관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기타 관련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어린이집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보육법의 기초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의 배경 및 목적이에요.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왜 개정되었을까요? 이때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타가사업이 주를 이루었을 시기예요. 그래서 시설 설립 주체의 제안으로 보육사업 확대 곤란, 관계부처의 다원화. 이때 관계부처라는 것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또 교육부, 또 행정안전부 이렇게 각각의 부서에서 이 보육과 관련된 것들이 다 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확대하기가 어려웠겠죠. 자, 이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의 어떤 그 영유아보육법을 만들면서 그 법제처와 관련 법을 제정함과 관련해서 그 소속된 관련 부처를 하나로만 일원화하자라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 보호와 교육에 관한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보육시설의 조속한 확대, 체계화, 아동의 건전한 보호, 교육, 보육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해서 가정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따라서 이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그리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제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헌법에 기초하고 있고요. 헌법의 밑에는 이제 영유아보육법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옆으로 보시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보이시죠? 시행규칙 하단에 보면 보육사업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규칙의 내용이 그대로 보육사업 안내에 조금 더 세분화돼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밑에는 명령이 있고 그 밑에는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는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경기도 보육조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자치구 보육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이제 자치구 보육조례겠죠. 자, 여기 밑에 조례 밑에는 이제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단계를 보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조약 이 순서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 순서에 의해서 정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2020년도 하반기인데요. 간단하게 보육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이제 생겨났죠. 그러면서 기본보육료가 기간보육료로 변경이 됐습니다. 시간연장보육료도 그 밖에 시간연장 보육에서 시간연장 보육이 야간연장 보육, 야간 보육이 야간 12시간 보육으로 좀 변경된 요것이 좀 달라진 점이고요. 또 보육료 지원에서 2020년 보육료 단가가 인상되었죠. 그래서 0-2세 맞춤반 보육료가 폐지됐고 보육료 단가가 7.9% 인상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일반 대비 3.3%, 맞춤반 대비 18.5%가 인상되었다라고 된 것인데요. 또 3-5세 같은 경우는 보육료 단가가 22만원에서 24만원, 9.1% 인상되었다라고 보여지고 누리과정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가 33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추가 지원으로는 인건비 인상이 있었는데요. 아동당 이제 8,120원에서 8,140원으로 이렇게 조금 인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번 반복했었던 것 같아요.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기본보육은 7시 반에서 7시 반, 그쵸? 7시 반에서 7시 반인데 이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연장보육일 때는 연장보육 전담교사 또는 연장보육료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편 내용 한번 보실게요. 개편 내용 보시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이 이렇게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시까지 기본보육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력으로는 담임교사가, 기본보육은 담임교사가, 연장보육에는 전담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장보육료는 5시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5시부터 연장보육료가 카운팅되어 이제 제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연장보육료 지원입니다. 우선 지원 단가가 0세 반,
장애야반 같은 경우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 1,000원이고요. 시간당 단가로 5시 이후부터 이용시간을 1, 30분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보육교직원 관리 및 처우 개선인데요. 우선 연장보육지원 기준 신설입니다. 연장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4시간 인건비 100만 2천원, 그래서 연장반 전담수당 12만원 이렇게 돼서 112만 2천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여기에 4대 보험 퇴직손익금은 사용자가 이제 한 30% 정도 추가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요건을 보시면 우선 자동 전자 출결 시스템에 의한 아동 출결 관리가 되어야 하고요.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를 충족해야 합니다. 영세반, 장애아반 같은 경우는 반드시 2명 이상, 영아반은 3명, 유아반은 8명 이상이 되어야 이렇게 인건비 지원이 됩니다. 연장반 총 이용시간이 영아반은 월 30시간, 유아반은 월 80시간 이상인 경우에 요 충족을 해야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연장반 아동의 갑작스러운 퇴소로 인해서 인건비 지원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는 최대 2개월까지 지속되어지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장 보육반 전담교사가 연가를 가게 되면 대체교사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교사를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인건비를 신청하셔서 대체교사, 이 연장교사의 대체교사를 채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겸임 제한 규정 개선인데요. 연장반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연장반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래서 전담의 범위는 신규 채용 전담교사, 기본보육 보조교사, 또 시간연장 교사가 전담의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인건비 지원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 있죠. 월 유아반인 경우에는 80시간, 영아반 30시간, 그리고 영세반, 장애아반 같은 경우 2명, 또 영아반 3명, 유아반 8명.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는 담임교사가 연장반을 겸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겸직 시에는 연장보육료 수입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연장반 전담교사의 근무는 3시부터 가능하고요. 3시에 오시면 보육 준비하시고 휴게하시고 4시부터 연장보육을 맡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장반 교사는 연장반 보육을 계획하고 보육시간 책임지고 보육하면서 부모에게 하원 지도하고 인계하는 것까지가 이제 업무이겠습니다. 보조교사의 지원 제외의 기준 변경 및 역할 확대입니다. 어린이집의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관련 규정 개선을 좀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조교사의 업무 내용과 역할을 확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보육과 놀이, 학습, 급식 등 보조 업무만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휴가 시간에 한해서 업무를 대행했었는데 이제는 보육 및 반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 수행, 휴게, 육아기 단축 근무, 보수교육, 연가시 업무 대행까지 보육 공백 시 보육교사를 대체해서 보조교사가 업무를 대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적다라고 하면 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보조교사가 반을 맡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업무 내용 부분에 있어서 보조교사가 담임을 대행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확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 개선인데요.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대체교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연장보육교사, 교사겸직 원장 등에 대한 지원 업무 이런 것들도 지원해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원 대상에 보시면 교사 겸직 원장 최대 10일, 그 다음에 연장보육교사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 지원 대상을 조금 더 확대했다라고 하는 것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째, 육아기 단축근무 대체인력 배치 규정 신설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시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담임교사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시 신규 채용 및 기존 인력, 즉 담임반, 다른 반 담임교사라든지 보조교사라든지 연장보육교사 등을 활용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이 담임교사를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 인정 기준 개선입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로 경력을 실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력은 실근무자에 비례해서 경력을 인정하고 6시간 근무하는 야간 현장 교사는 기준과 동일하게 8시간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교사, 기간제 교사, 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근무 경력 인정입니다. 출산, 육아휴직 대체로 담임교사의 대체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에는 이것은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장 자격, 기준 중 보육 등 아동 업무 경력 산정 시 유치원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을 인정하겠다. 호봉의 50% 인정이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100%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원 기간제 근로 경력을 가지셨던 분들은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번째 보육교직원 임면입니다. 채용시 구비 서류를 보면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 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그 보건증을 좀 가지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식품위생법 관련해가지고 건강진단에 필요한 전염성 질환에 대하여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것도 좀 같이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보건증이죠. 이거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수교육 수료증입니다. 이것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시간 40시간 이상으로 보육 업무 수행하기 이전에 만 2년 이내의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장기 미종사자 교육 40시간을 이수한 후에 그 경력을 이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셔서 임면할 때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달라진 부분입니다. 보육사업 안내의 호봉 인정 기준 개선 내용입니다. 직종이 예전에는 계속근무 여부에 따라서 100% 경력이 인정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인정되는 부분들이 조금 단축되는 부분이 있고 또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알아보면 우선 개선된 내용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직종은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치료사, 특수교사. 자, 이런 부분들은 동일 어린이집 직속 및 계속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근무 경력을 모두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시는 A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3년 근무하고 2개월 공백기간을 가진 후에 B 어린이집 원장으로 직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실은 예전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3년 빼고 원장 1호봉 이렇게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 경력 인정해서 원장 4호봉 이렇게 책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외 운전사나 사무원 등은 예전에는 사무원으로 경력을 50%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 호봉으로. 그런데 사무원 등으로 근무 중 보육교사, 원장, 보육교사 직종 변경 시 호봉으로 이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원과 사무원, 이제부터는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원장 및 보육교사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존 것들은 다 인정은 되지만 이제 새롭게 진입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책정되는 호봉부터는 기존에 인정된 호봉은 계속 인정되지만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제 알려드리고요. 또 국가 또는 지방단체 공무원 또는 보육행정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등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공무원 경력을 원장 또는 보육교사 경력으로 호봉으로 인정을 했었는데 100%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운전사라든지 사무원이라든지 공무원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지금 직종, 관련 직종, 간호사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치료사라든지 특수교사라든지 이런 관련 업종의 경력은 다 인정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인정되지 못한다는 거 좀 더 강화가 된 것이죠. 이것도 변경된 것인 거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교사 지원비 단가 인상입니다. 영화반 같은 경우는 22만원에서 24만원, 유아반은 33만원에서 36만원으로 인상되었고요. 연장보육 전담교사 수당 12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입니다.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장기 미종사자인 경우에는 업무 수행하기 전 만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반기에는 교육을 못 받았는데 8월 30일 이전에는 우리 온라인으로 하는 보수교육을 받았을 때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8월 말 이후에 교육을 아직도 못 받았다면 한국보육진흥원에 들어가셔서 장기 미종사자 교육 40시간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시고 이수충을 출력하셔서 채용하실 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수교육 비용 지원입니다. 19년도에는 직무교육일 땐 6만원, 승무교육일 땐 12만원 지원했었는데 이제 개선된 부분 보시면 직무교육인 경우에는 8만원, 장기 미중사주 교육은 본인이 직접 받으시는 겁니다. 지원되지 않습니다. 승급교육은 1인당 14만원, 2만원 정도 올랐네요. 온라인 교육은 지원되지 않고요. 오프라인 교육일 때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온라인 보수교육 교차 이수제 도입입니다. 적용은 19년 온라인 교육 이수제부터 적용이라고 하니까 이제 온라인 교육을 받았으면 반드시 다음에는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이수 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집합교육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3년 후 22년도에는 반드시 오프라인 집합교육을 받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집 운영관리 강화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련해서 위탁체 신청 자격자가 만약에 이제 법에 맞지 않는 결격 사유자라면 위탁체 신청 자격을 제외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강화된 부분입니다. 연장반 반편성 기준은 영아반 1대 5명, 유아반은 1대 15명, 장애아는 또 영세는 1대 3 이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탄력 편성 인원 가능은 영아반은 2명 더, 유아반은 5명 더, 그리고 영세나 장애아는 더 이상 연장반으로 탄력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시간입니다. 하원 이후 재등원 불가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 취지는 연장반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원 후에 재등원에 관련한 원칙을 명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 이용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하원 후에는 재등원이 불가하고요. 하원 시에는 보호자가 실내로 들어와야 임계가 가능합니다. 특별활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장반 특별활동 개설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원칙적으로 불가라는 것을 좀 이렇게 담아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밖에 연장보육입니다. 유치원 이용아동이 야간 연장보육 이용 시 보육료 지급에 관한 내용인데요. 유치원 이용아동이 하원 후에 야간 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증원할 경우에 보육료 지원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치원에서 야간 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서 7시 반 이전에 야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연장보육료는 부모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7시 반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보육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야간 연장보육료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시 인건비 지원 기준을 명시하였는데요. 야간 연장보육교사의 연장반 전담교사 겸임 시 인건비 지원 기준을 인건비 지급하는 걸 연장교사 인건비 지급하는 거 말고 야간 연장교사 인건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 연장 인건비 지원 대상이 되는 근무 시간은 3시 30분에서 22시 30분이기 때문에 연장 근무반 시간으로 야간 연장 교사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간 연장 보육교사가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근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교사가 나와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아예 딱 명기하였습니다. 토요일 3시 반에서 5시 반, 그리고 야간 연장 교사가 토요일에도 불필요하게 되어 근무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육 수요를 파악하셔서 근무 명령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급형 야간 연장 인건비 지원 조건에 새벽반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야간 연장반 새벽반에 7시 반 이전에도 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침은 새벽반에 대한 인건비 지원 조건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보시면 5시 반에서 7시 반 시간에 포함한 새벽반 야간 연장 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이 가능함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관련인데요. 평가 운영 책임 및 과정에서
우선 평가 주기에 따라 평가 대상 선정을 통보하고 선정 통보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신규 개업 및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에 재개한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발생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평가 대상을 선정됩니다. 평가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단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있잖아요. 신규 개원 어린이집은 기존 유형의 평가 결과 유효기간을 유지하면서 확인 점검을 통해서 보육 서비스 품질 유지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종전의 운영자 변동 없이 아이들도 변동 없이 그대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 유효기간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확인 점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적용 기준일이 20년 3월 1일부터 신규 개원 어린이집에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확인 점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정기적으로 불시에 몇 월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이제는 확인 점검 대상은 평가 내용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법 위반이 있거나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평가 이후 대부분 교사가 이직했거나 정보 공개 공실 부실 어린이집이거나 필수 요소 3영역, 안전 영역, 이런 쪽, 건강 안전, 이쪽 영역이 미충족됐거나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그래서 이제 신규가 아닌 국공립이 그대로 민간 어린이집이 그대로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했을 때에는 이럴 때 이제 확인 점검을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달라진 부분. 그래서 어린이집 웬만하면은 확인 점검이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 평가는 재인증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신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규 평가도 어린이집이 지금 휴원령이 있잖아요. 휴원이 해제된 다음에 3주가 경과된 후에 재개가 되기 때문에 언제가 된다라고는 말을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평가는 없고 신규 평가에 대해서 이루어지지만 신규 평가도 아직은 미지수다라고 하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우리가 어린이 휴원령이 해제되고 3주가 경과되면 이제 현장평가자가 나오는데 요 시기는 아직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현장평가의 문서 관련 검토 내용이 조금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휴원 기간 동안에 영역 관찰 기록, 그쵸? 3, 4월분, 보육기획안, 월간 주간 1일, 급식 그 다음에 관찰일지, 극간식 계획 제공 서류 이런 것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는 이런 것들을 좀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휴원 기간을 고려해서 그리고 외부 활동 자재 등을 고려해서 지역사회 연계활동이라든지 소방 대피훈련 기록 검토 이런 것들은 검토 기간에서 제외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점점 더 제외되겠죠. 코로나 확산으로 평정 기준이 좀 조정됐습니다. 바깥놀이라든지 부모 오리엔테이션, 부모 교육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바깥놀이 같은 경우는 실내놀이 대체가 가능하고 오리엔테이션은 서류한 자료로 대체가 가능하고 부모 교육은 온라인 내지는 지면 이런 것들로 가능하고요. 부모 개별 면담은 유선으로 진행 가능하고 실내 공기 같은 경우 공기청동기 작동하지 않아도 감안해서 평정할 것이고 보육교직원 대상 관련 교육도 원래 자체 교육이라든지 온라인 교육 등으로 같이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외부 주체 교사 교육이 코로나19로 취소되었을 때는 취소 관련 안내문이 있을 경우 감안하여 평정하겠다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변경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도 좀 변경되었죠. 부모 모니터링단은 운영되지 않고요. 재원 영유아 부모 1, 2인과 보육교 직원이 함께 부모 모니터링단 지표를 중심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이제 통보하고 전체 부모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얼른 해가 지나기 전에 체크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운영위원회 통보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회의 자료로 부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집 설치 기준에서 어린이집 내부 마감 재료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우선 여기 다 한번 보시면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보건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집을 처음으로 인가 내실 때에는
어린이집이 정말 건강한 공간인지를 이렇게 점검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체로부터 점검을 받고 점검 합격 증서를 어린이집 설치하시려고 할 때 인가 받으실 때 제출하는 서류에 하나가 포함됐으니까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따른 환경보건법에 의거해서 어쨌든 점검을 하시고 그 점검에서 합격한 서류를 인가 내실 때 이렇게 제출하셔야 된다는 게 좀 변경된 부분입니다. 지도감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구청에서도 사실은 이제 지도점검 못 나가고 있죠. 그렇지만 중점 점검 사항의 내용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 상한 수준 준수하고 있는지,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준수하고 있는지, 회계 처리 적정성 준수하고 계시는지, 교직원 자격, 급여, 4대 보험 등 적정 지급하고 계신지, 정원 및 반편성 기준 준수 여부 하고 계시는지, 운영시간 및 입소 우선순위 준수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급간식 운영 및 건강, 위생관리 실태를 철저히 지켜가시면서 운영하고 계신지. 8번째, 어린이집 안전관리 실태입니다. 그래서 안전교육, 놀이시설, 비상대비, 보험 가입, 비상대비 시설 및 대피 훈련 실시 여부, 교직원 차량기사 성범죄 경력주의 여부, 차량 신고 여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련 기준 준수 여부하는지 확인하니까 이 9가지 내용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